김 전 장관 측은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직권으로 보석을 명하고 주거지 제한, 연락 금지 등의 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사실상 구속 상태를 연장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차피 며칠 지나 구속 기간이 만료되면 풀려나는데 석방을 위한 제약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겁니다. 서울고법이 김 전 장관 측의 항고를 기각하더라도 김 전 장관 측이 이를 거부하며 보석 보증금이나 서약서를 내지 않으면 검찰이 석방을 지휘할 수 없습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구속 수감된 곽 전 사령관에게 여러 차례 접견을 시도했고 내란 혐의로 구속된 이진우 여인형 전 사령관 등과 이미 여러 차례 접견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번에 법원이 김 전 장관에게 사건 관련자 접촉 금지 같은 제한 조건을 달아 보석을 결정한 건 앞서 벌어진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김 전 장관 측의 항고로 이달 26일 구속기한이 만료될 경우 김 전 장관은 별도의 조건 없이 석방됩니다. 문제는 이진우 여인형 등 전직 군사령관들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씨 등 내란에 깊이 관여한 인사들의 만기 석방도 이달 말부터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주요 사건 피고인들끼리 별다른 제약 없이 접촉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특히 구속 취소 이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만남도 가능해 증거인멸과 재판 지연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곧 시작될 특검에서 이들에 대한 재구속을 시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12.3 내란 주범 김용현이 법원의 보석 석방 결정을 거부하는 희대의 총국이 벌어졌습니다. 검찰의 늦장 수사와 법원의 내란 비호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초래한 것입니다. 전 국방장관 김용현은 이미 관저뇌물 의혹, 민간인 노상원에게 비화폰 제공 의혹, 군 장성급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 엄청나게 많은 추가 기소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6개월 내내 늑장 수사로 일관했고 결국엔 추가 기소도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지난 3월 내란 수의 윤석열을 풀어줬고 이번엔 내란 2인자 김용현의 보석 석방을 허가한 것입니다. 김용현은 감옥 안에서도 헌법재판관 처단을 운운한 악질입니다. 전 계엄사령관 박한수, 전 수방사령관 이진우 등 내란 주범들의 구속기간 만료도 임박했습니다. 비화폰으로 대통령실과 내통해온 것으로 확인된 심우정 검찰에게 더 이상 내란 수사를 맡겨둘 수는 없습니다. 법이나가 아니라 대선할 때부터 방지법을 만들어 놨어야 됐는데 이런 후회를 했죠. 예, 너무 대표 감사하더라고요. 발의했습니다. 대표 발의하셨더라고. 대표 발의했고요. 네. 그래서 자, 그래서 빠르게 대표 발의했습니다. 세부 내용이 그러면은 내란 네. 외환 관련해 가지고는 구속 기한을 뭐 무기한으로 갖고 가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게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우선은 미국, 독일, 일본 이런 경우에는 특별히 구속기한에 대한 만료가 없습니다. 아주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엔 구속을 더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에게 구속기간이 2달 그리고 난 다음에 2번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6개월이면 만기로 그렇습니다.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게 내란 외환해제 이번에 보니까 실제로 지기현이 재판을 별로 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너무 지연하잖아. 질질질질 맞습니다. 지기현이 지연시키고 있어가지고 네. 풀어줄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6개월은 다가오고 그렇다면 내란과 외환해제에 한해서는 그 구속기한을 2개월로 하고 2번 2개월씩 연장할 수 있다라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빨리 김용현 방지법을 만들어주길 바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구속기간이 내란 외환해제의 경우에는 2개월이던 것을 6개월로 하고 기본. 네, 기본을 2개월을 6개월로 바꾸고 6개월로 하고. 또 2개월 연장하던 것을 3개월로 연장한다. 3 연장. 이렇게 해놓고 붙이게 이것은 현행 재판 중인 거에서도 하나한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넣으려고. 그러니까 소급이 된다는 말씀이네요. 그렇게 우선 넣고요. 아이고. 네, 넣어야지요. 네. 그런데 이게 저희가 또 가다가 제가 또 법사위 법안 소위 위원이에요. 네. 법사위 이게 법사위법이거든요. 형사소송법. 네. 법사위 법안 소위 위원이니까 이거가 지금 여차하면 풀려나는 거 지금 당장 막을 수 있다. 그러면 조금 더 바꿀 수도 있습니다. 현재 2개월 이던 것을 2개월이 끝나고 나면 내란죄와 외환죄에 한해서는 3개월 더 연장한다. 더 이렇게 붙일 수 있다. 더 붙일 수 있다. 오. 바로. 예. 그래서 제가 새로 된 원내대표께 연락을 했고
원내대표 수석께도 연락을 해서 이야기했더니 빨리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잠깐만요. 자, 그럼 예. 빨리 하겠습니다라는 게 예. 우리가 필요한 빨리는 6월 26일 전이거든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야 김용현이를 안 풀어주거든요. 네. 그 빨리까지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빨리까지 해보려고 제가 에? 이제 어제 당장 전화했고 진짜로? 쉽지는 않겠지만 아니 지금 당장 풀어나는 게 걱정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최강우 의원님 말씀처럼 특검이 바로 추가 기소해서 구속시켜야 합니다. 오. 그것을 저희가 기대하고 있고 네. 그러나 그 전에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가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와. 지금 최대한 빨리 가보려고 하는 것이 또 그다음 특검에게도 시그널이 되고 조금 전에 그 추미애 의원님과 제가 추가 기소하라고 고발장 내고 왔거든요. 네. 예, 저기 대검에다가 네. 그 저기 김용현 등의 군내 블랙리스트, 예. 최강 리스트. 예. 최강 안 끼는 데가 제대로 없어. 수사 안 해서 기소 안 했으니까. 그렇지. 이거 원래 고발장 구속영장 안에 없는 내용이니까 네. 이거 추가 기소해라. 라고 해서 고발 또 하고 왔으니까 예, 그렇게 해서 빨리 추가 기소하게끔 뭐 여러 가지로 해봐야죠 할 수 있는 것은. 와 이거 네. 만약에 26일 전에 본회의 통과한다. 와, 야 그건 이거는 아니지. 진짜 쉽지 않은데 통과해라 하고 자꾸 요구하면 이 세상에 내란을 잡는 일에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조금만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네네네. 이제 이게 그러면 법으로 만들어도 괜찮은 건가? 그러니까 아까 이제 소급할 수 있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법도리들의 용어로 쓰자면 진정 소급입법이 있고 부진정 소급입법이 있어요. 진정한 거, 진정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진정 소급입법이라는 건 뭐냐면 이미 끝난 일을 다시 되짚어 가지고 소급시켜서 적용하는 거.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가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 환수법 이거 있잖아요. 아 네. 저 일본 끝난 지가 언제야? 근데 네네네. 다시 만들어서 뺐잖아요. 지금. 그거 진정 소급입법. 그건 진정 소급입법. 네. 요건 근데- 아주 강력한 법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진정 소급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게 원칙이죠. 다 끝난 일을 그렇죠. 뒤에 다시 한다는 건 좀 무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친일파 후손들이 당연히 헌법 소원을 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근데 그걸 저기 헌법재판소가 그거 괜찮다라고 한 게 있어요. 이제 그 요건을 좀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네. 부진정 소급입법은 뭐냐면 부진정. 아직 이게 진행되는 게 끝나지 않았어. 어. 그러니까 김용현이가 완전히 끝나고 나가버렸으면 그 다음에 잡아놓는 거는 진정 소급입법이 그렇죠. 되는 거겠죠. 네. 근데 아직 안 나갔잖아요. 네, 아직 안 못 나갔죠. 끝났죠. 그러니까 요건 사실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 법이 효력을 발휘하면 그건 부진정 소급입법이에요. 부진정 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그거는. 원칙적으로 예, 가능해. 예. 근데 그러니까 그 안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본회의까지 통과돼 버리면 네. 아예 뭐 소급 그런 거 저기 그 의미가 따질 없고. 필요도 없고 김용현이는 또 헌법소원 내고 뭐 어쩌고 하겠지만 그 해라 이러면 네. 되는 건데 야 이거 너무 재밌겠네. 아니 김용현이가 보석 해준다고 했는데도 안 했어. 안 했잖아요. 서영교가 네. 그 전에 법정화 네. 시켜버려. 김용현이. 제발 김용현 방지법을 제발 통과시켜야 와, 합니다. 대박인데.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좀 늦어지게 되면은 진정 소급입법으로 이제 그러면 위헌 아니냐 이렇게 또 시비 붙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무슨 요건을 제시했냐면 자 국민이 소급입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내란 상황에 대해서 저거 잡아 넣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 괜찮다. 이게 친일 반민족 그 행위자 재산 환수 특별법 때 헌재가 제시한 그랬어요. 요건이에요. 그래서 아니 국민들이 다 친일 재산은 뺏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냐 이걸 얘기했다고요. 그때. 그래요. 그다음에 그 신뢰 보호의 원칙. 그러니까 신뢰 보호의 원칙은 이미 끝난 일인데 왜 뒤집냐. 네. 그거는 그냥 유지돼야 된다. 사회 안정을 위해서 이게 신뢰 보호의 원칙이거든요. 근데 신뢰 보호의 원칙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있어서 이게 소급입법을 정당화할 수 있을 때 내란보다 중요한 건 없죠. 그렇잖아요. 네. 어. 그러니까 이걸 원용해가지고 와. 진정 소급입법도 가능하다. 그거를 서영교 의원님이 지금 그런 걸 염두에 두고 다 발의하신 거다. 최강욱은 진짜 똑똑해. 그러니까 이해가 쏙쏙 됐어. 부진정이면은 최고인 거고 진정으로 되더라도 예. 충분히 허용될 그것도 수 괜찮다.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최강욱 의원 진짜 똑똑하고 멋있어요. 그런데 저렇게 똑똑한 법조인들의 사고가 있고 저는 이제 국민의 사고에서 국민의 사고입니다. 예, 내란은 아직 1심도 안 끝났잖아. 맞습니다. 진행 중인 거잖아. 네. 그러면 뭐 2개월 그런 상관없어. 네. 지금 진행 중인 거니까 이게 통과되면 바로 적용할 수 있어. 그렇습니다. 예, 이게 부진정에서 예. 저는 그 2개월
지났어도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저입니다. 그게 시민의 이게- 언어입니다. 예, 이게 국민의 그렇죠. 뜻인 거죠. 시민의 언어예요. 예. 아, 지금 댓글에서 서영교 법사위원장 설 많이 올라옵니다. 여러분, 서영교는 법사위원장 안 돼요. 제가 법사위원으로도 충분하고 예, 왜냐하면 저는 행안위원장을 2년 하셨다고 했습니다. 야. 예. 그래서 또 좋은 사람이 하게 되면 된다 그러면 이렇게 안 되는 말씀드리고. 거예요? 네? 그러면 원래 안 되는 거예요? 예, 안 되는 거예요. 아, 관행이에요? 아니 뭐 이게 법에 있는 건 아닌데 관행. 예, 관행입니다. 예. 관행 좀 깨지길 바라죠. 아, 않습니다. 저는 그거 아니어도 충분히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유. 예, 근데 여러분 마음속으로는 비리시는 대로 가면 되고요. 저는 또 충분히 법사위원으로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 예.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네. 진짜 최근에 가장 저의 스트레스였는데 나온다는 게. 그러니까 국회에서 이 부분을 다 신경 쓰고 실제로 움직이고 방안을 찾고 하는 게 너무너무 네. 감사해요. 맞아요. 세상에 이런 정치인이 있었나 싶어요. 요즘 보면은. 아이, 제가 너무 좀 더 감사해요. 일찍 사실 좀 더 일찍 했어야 되는데 뭐좀 아쉽지만 네.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네. 누가 상상하기 어려웠어요. 맞습니다. 상상도 못했고. 이 상상이 어렵지. 여기서 한 가지 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법사위원들이 좀 회의를 했는데요. 이 김용현이 구속 만기로 나오면 조건을 안 달아도 된다. 그래갖고 항고를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조건이 달아져 있잖아요. 근데 네. 여기서 꼭 경고하는데 전자발찌 채워야 됩니다. 네. 조건에. 전자발찌 웬만한 사람들 다 채웠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 박영수 특검 이 사람들 뇌물죄 그때도 아마 전자발찌 채웠다고 저는 들었었는데요. 이렇게 했는데 전자발찌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구속 만기로 나온다? 그런 것도 내란과 외환에 제한해서는 조건을 달 수 있다.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것까지도 넣어요. 네. 어. 아 이게 이제 저희가 사례가 꼭 이게 아이러니인데 꼭 사건이 터지고 후회할 때쯤 가서 법을 만들어 통과시키는 이게 이제 저희가 뒤를 쫓아가는 게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근데 이거 예.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내란과 외환의 제의 경우에 보석이 아니라 구속 만기로 되더라도 그거에서는 조건을 달 수 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아마 오늘 대표 발의했을 겁니다. 아유, 네, 정말 고맙습니다. 맞아요. 네. 착착 나눠놨습니다. 아, 너무 네. 고맙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하여튼 저것들은 다시 또 들어가야 되니까. 그럼요. 국민들께서 좀 네. 너무 불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근데 잠깐 나와 있는 동안에 지들끼리 또 이상한 짓 할까봐 하고 남을 그렇죠. 놈들이잖아요. 그렇죠. 그건 맞잖아요. 하고 남지. 하고도 남잖아. 하고 남지 바로 특검에 가서 잡아야지 또. 예. 그래서 네. 저희가 한 가지 더 하면 지금 저희가 특검법을 만들었을 때 준비 기간 중에도 수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이번엔 그렇잖아요. 네, 그죠. 준비 기간 예상해서 중에도 다 할 수 했죠. 있기 네. 때문에 그리고 또 특검법 안에 특검이 수사기관의 장에게 지휘할 협조를 수 있어요. 요청하고 네. 지휘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네. 되어 있기 때문에 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빨리 추가 기소해라. 네. 특검이 요구하면 네. 이게 추가 기소되고 네. 그렇다면 그것으로 또 구속영장 되고 네.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가장 빠른 것은 내란 특검이 지금 오늘 나온 블랙리스트 여러 가지를 가지고 추가 기소하고 그리고 추가 기소하게 요구하고 그렇지. 그리고 구속영장 더 치게 하고 그러면 그렇습니다. 또 김용현은 나오지 못하게 할 수 그러니까 고검 있습니다. 들어가서 사무실 차린 거 오해 안 받으려면 네. 박세현이를 고검장 바로 불러가지고 빨리 기소해. 그렇지. 이걸 해야죠. 네, 맞. 내란 외환 구속 연장 법안을 공동 발의하셨다면서요? 네. 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셨고 네. 지금 현재 구속 재판 중인 김용현 등 비롯한 이제 곧 구속 만기가 될 예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검찰이 재구속하거나 직위원 재판부가 재구속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보석 운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최소한 뭐 1년까지라도 좀 연장할 수 그러니까 있도록 검찰에 기댈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재판부도 굉장히 소극적이고 풀려나는 거 방관하고 있으니까 거의 사실상.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특별한 액션을 하지 않더라도 연장되는 법안이에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래서 연장되는 재판 거예요? 중인 피고인 내란 네. 외환을 범한 재판 중인 구속 피고인에 대해서 원래는 1심 재판 기간이 6개월인데 네. 그 3개월 해서 2차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는 법안을 이제 새롭게 신설하는 그런 법안이죠. 누가 연장하는 겁니까? 검찰이 신청하면? 아니면 그것은 이제 그렇죠. 재판부에서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죠. 형사소송법이 바로 적용이 되니까 현재 재판 중인 구속 피고인에 대해서 그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안. 그러면은 그 이재명 대통령 지금 귀국했으니까 국무회의 해가지고
이 법이 통과되지 우선 국회에서 그래서 먼저. 국회에서 통과되고 어. 본회의 통과되면 국무회의에서 그럼 27일 전까지만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26일 날 만료니까. 일단 김용현이 26일 날 만료이기 그쵸. 때문에 그 전에 뭐 이게 법안이 시행이 된다면 그래서 부칙에 그거를 조금 더 이제 명확하게 하는 걸로 어제 서영교 의원님하고도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김용현 그 구속 만기 석방을 좀 막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의 법안입니다. 딱 일주일 남았는데 26일인데 네, 급하게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본회의가 지금 다음 주에 잡힌 게 있습니까? 본회의는 다음 주 잡혀 있습니다. 25일 날 한다고. 이야 그러면 25일 날 통과돼가지고 그러니까 그 본회의 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 그렇습니다. 25일 날 통과돼가지고 그러면 26일 날 공표하면 그러니까 이번 주 내로 어. 그 본회의 통과시켜서 다음 주 국무회의 이렇게 해서 시행이 돼야 되는 법이겠죠. 야, 그러니까 조금 아니면 다음 주 초나 이렇게 해서 좀 조정이 필요한데 다만 이제 그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내란 핵심 피고인 구속이 7월부터 이제 줄줄이 지금 나갈 수 있어서 예. 김용현에 대해서는 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내란 특검이 아마 재구속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김영현부터 잡아야 돼요. 네, 근데 그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 구속 만기로 인한 석방 나머지 사람들은 확실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빨리 서두르면 27일 날 김영현부터 석방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그런 취지로 이제 법안은 발의는 됐는데요. 어. 이게 조금 시간적으로 좀 빠듯하긴 합니다. 빠듯하긴 해 빠듯하네요. 그렇습니다. 이 아이디어가 최근에 나왔구나. 그게 이제 어쨌든 이 법안은 뭐 그 이재명 정부 들어서 그렇지. 시행을 해야 되는 법안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는 매우 빠듯하긴 했었죠. 네, 빠듯하긴 한데 불가능한 건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필이면 지금 법사위원장 교체기고 네, 하필이면 딱 그 타이밍에 걸려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순조롭게 매끄럽게 될지 그리고 모르겠네. 이제 지기현 재판부가 그 가장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은 처음부터 이게 6개월 내에 재판을 진행을 하려고 했다면 그렇죠. 그 1월 그러니까 공판 준비 기일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박근혜 때는 공판 준비 기일을 한 보름 안에 2번에 걸쳐서 끝내고 네. 보시는 바와 같이 공판 기일 간격을 2.5일 제가 저거 챗 GPT한테 물어가지고 낸 2.5일입니다. 일주일에 2번 이상씩 했어요 그때. 그렇죠. 그때 저렇게 해가지고 신속하게 재판을 완료했는데 네. 지기현 재판부는 윤석열에 대해서는 15일 만에 띄엄띄엄 재판을 했는데 그나마 2개월을 날려버렸어요. 공판 준비 기일 하느라고. 김용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6개월 내에 도저히 재판을 끝낼 수 없는 이런 사태는 예견된 사태였던 그러니까 거예요. 처음부터 6개월 구속기간 만료될 걸 상정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재판을 진행했고 저렇게 띄엄띄엄해서 그 증거도 많고 그 증거에 대해서 대부분 부동의할 건데 그럼 증인들 다 불러야 되는데 네. 저렇게 재판을 해가지고는 도저히 6개월 내에 가능하지도 절대 안 되죠. 않았죠. 그리고 실제로 공판 준비 기일로 2개월을 날려버려가지고 4개월 내에 도저히 가능할 수도 없었던 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석을 또 하면서 보석 조건에 피고인이 뭐 한테만 피고인이 그것을 할지 말지에 따라서 보석 조건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뭐 보증금을 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보증금은 당연하지만 그러니까 피고인이 그것을 뭐 나 싫어 이러면은 그 보석이 허용되지 않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 피고인에게 뭐 예를 들면 전자발찌를 부착시킨다든가 그러니까 국가가 할 수 있는 보석 조건을 붙여가지고 보석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기현 재판부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 김용현이 나 싫어 이러면 보석이 안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그렇게 김용현이 보석을 그렇게 한 버티고 있는 겁니다. 거잖아요. 그 보석 결정을 그렇게 해놓으니까 그 김용현이 뭐 나 그렇게 보석 조건 안 할래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26일날 구속 만기로 석방이 가능하게 하는 그러니까 이런 본인은 재판을 하고 보통은 있는 거죠. 보석은 이 수감된 사람이 해주세요 매달리는 네, 건데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기현 재판부가 이 정도 보석은 받아들이시죠. 네. 그래서 김용현의 의사에 따라서 김용현은 나는 싫어. 나 싫어 이렇게 하면 그냥 안 받아들이면 며칠 있으면. 며칠 있으면 구속기간 만료로 나가는데 그래서 아무런 제약 없이 그렇습니다. 윤석열 만나도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게 공범 간에 그런 어떤 보석 조건이 붙지 않으면 자유롭게 소통하고 증거인멸이라든가 뭐 진술 맞추기라든가 이런 것이 가능하게 하는 검찰과 법원의 합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지기현 재판부가 지금 하는 걸 보면 앞으로도 풀려 나올 사람들 그대로 두면 다 풀려 나와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으쌰으쌰 하고 회의하고 그렇죠.
또 작전 짜고 이래도 아무도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뭐라고 할 수가 없고 이 내란 범죄자들이 거리를 활보하게 되는 국민이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도래된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탈옥해서 그때 얼마나 사람들 충격받았고 언제 재구속되나 불안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대선을 잘 마무리했기 때문에 불안감이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저 사람들이 다시 다 나와 노사원까지 나와가지고 다 나오게 생겼죠. 예. 그래서 윤석열 집에서 모이고 자기들끼리 회의하고 그리고 법원에 나와서도 자기들끼리 입을 맞춰서 얘기하고 그리고 저 사람들 어차피 2판 4판이잖아요. 외환까지 붙으면은 사형이에요. 맞습니다. 군 출신들은. 그러면 저 사람들은 2판 4판이라 무슨 짓이나 할 수 있잖아요. 그 직위원 재판부가 굉장히 의심스러운 게 저런 재판을 진행을 한 걸로 봐서는 윤석열에 대한 재판, 이 실체에 대한 어떤 판단 이런 것을 제대로 하겠는가. 그래서 굉장히 그 불안하다, 그 굉장히 의심스럽다 그런 그래서 생각이 들죠. 그 윤석열 처음 체포 안 돼가지고 우리가 새벽마다 뉴스 맞습니다. 확인했듯이 저희가 체포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죠. 그러니까요. 저 사람들 다시 다 나오고 나면은 또 뉴스를 보게 생겼어요. 아, 언제 체포하나, 언제 계속하나. 저 사람들 다 언제 다시 들어가지? 네, 그렇습니다. 불안하잖아요. 한편 어떤 의미에서는 더 불안해요. 왜냐하면 저 사람은 이제 2판 4판이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내란 특검이 발족했고 국민의 열망을 받아서 내란 특검에서 아마도 이제 줄줄이 재구속을 하게 될 건데 만일에 풀려나면 시간이 걸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걸릴 텐데 그래도 우리 내란 특검에서 이 사건 뭐 그 이 내란 범죄자들은 당연히 구속이 맞거든요. 네. 그리고 추가적인 범죄 사실도 아마 전부 다 드러날 거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시간 문제이긴 한데 어쨌든 직위원 재판부 자체가 저 재판을 띄엄띄엄 저렇게 하는 것 자체는 매우 의심스럽고 불안한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특검이 추가 기소해서 빨리 다시 한번 영장을 발부하는 그렇죠. 예. 발부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줄 알았더니 이 법안이 있다. 예, 법안은 이제 그런 취지로 발의는 됐습니다. 이 이제 특검과 별개로 구속기간 연장이라는 법안이 발의가 돼서 네, 그렇죠. 이게 26일 전까지만 공표가 되면 김용현도 다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이제 김용현에 대한 그런 법안이죠. 이 사건. 그러니까 내란 외환으로 저희가 특정했거든요. 범죄를.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재판 구속 재판 중인 피고인 이렇게 그렇죠. 저희가 그러면은 특정을 하게 되면 저 여인영하고 기타 노사원하고 나머지도 다 그런 다 거죠. 걸리는 그렇죠. 거죠. 그 사람들 못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군사 재판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는 이렇게 거죠. 빨리 법안이 발의되고 공표돼야 되겠네. 네, 그렇긴 한데 지금 상황 자체가 뭐 그 국회 상황이나 국무회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듯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만일 안 된다 하더라도 내란 특검에서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저는 재구속할 거라고 아니 나 생각합니다. 아예 못 나오게 해야 돼요. 그렇긴 합니다. 네. 단 하루라도 못 나오게 해야 돼요. 윤석열도 구속 취소돼서 뭐 지금 나왔는데요, 뭐.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제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끄는 검찰을 믿을 수가 없고 그 박세훈 고검장이 이 직위원 재판부에 대해서 재판 이렇게 띄엄띄엄 하지 말고 그리고 공판 준비기일 이렇게 2개월을 날리지 말고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재판에서 투쟁을 했었어야 됐어요. 그런 걸 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재판부 기피 신청도 하지 않고. 문제였습니다. 직위원 판사는 사실은 임의로 바꿀 수가 없잖아요. 판사는 그죠? 판사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죠. 기피 신청을 네, 해서 바꿀 수밖에. 형사법상 있고 기피 신청의 사유는 구속 취소를 형사소송법을 위반해서 했어요. 그건 기피 사유죠.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검사 쪽에서 검찰에서 기피 신청을 할 수 기피 있습니다. 신청을 제대로 했다면 받아들여질 만한 당연하죠. 왜냐하면은 사안이었는데. 그 기피에 대한 결정은 서울 고법에서 하거든요. 네. 그 고법에서 보기에는 이 구속 취소는 말이 안 되는 결정이기 때문에 기피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고 저는 내란 특검이 지금 아마 할 거잖아요. 네. 공소유지도 지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란 특검이. 그러면 직위원 재판부에 대해서는 기피 신청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예. 재판부도 문제고 지금 검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검찰도 것도 문제죠. 문제고. 예. 근데 아까 그 전자발찌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김용현 이게 보석 조건에 그걸 붙일 수 있습니다. 베스트안은 그 구속 연장 법안이 통과되고 발의돼 가지고 공표돼서 그 김용현 전 아예 장관이 구속 아예 못 예, 나오는 게 그렇죠. 베스트고 예. 만약에 며칠이라도 나올 수밖에 없다면 그 특검이 재구속시키기 전까지는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어요? 예.
당연히 채울 수 있죠. 그러니까 직위원 재판부가 네, 결정만 처음에 하면. 했던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지금이라도 전자장치를 부착시키는 보석 조건을 넣어서 공범간 접촉을 금지시키고 이 공범간 접촉 금지에 따라서 전자장치를 부착시켜야 된다. 발찌를. 그래서 공범들끼리 만나는 것을 감시할 수 불가능하게. 있잖아요. 전자장치로 그 전자발찌를 부착시키면 이 보석을 다시 해야 된다. 보석 좋은 결정을. 아이디어다. 그게 이제 한동수 오늘 이제 그 검사장께서 언론에서 말씀하신 내용이죠.